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7월에 폐쇄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회사 분할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인지 따져보고 군산조선소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10일부터 조선과 전기전자, 건설장비와 로봇 분야 등 4개 회사로 분할한 뒤 상장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산조선소는 오는 7월에 문을 닫게 됩니다. 회사 측은 이번 분사가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이번 분사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주주인 정몽준 이사장의 아들이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의 지분을 늘려 그룹의 장악력을 키우면 아들이 경영권을 쉽게 승계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및 금융감독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려고 지금 SNS상에서 군산 시민들의 청원 감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런 의혹을 꼼꼼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군산조선소를 비롯한 조선업계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업계가 조선업의 위기를 부추겨 새 정부로부터 지원책을 얻어내려 했는지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업 전반의 위기에 대한 산업부의 보고와 금융위의 우려가 있었고요. 또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한 또 깊이 있는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선박 발주와 선박펀드 지원을 통해 군산조선소를 존치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분사의 각종 의혹을 풀고 폐쇄될 군산조선소를 구제하는 작업이 새 정부의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기숙사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교육 예산을 투입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기숙사 운영 학교와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의 이 고등학교는 식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8만 원의 기숙사비를 받습니다. 기숙사비는 사감 인건비와 생활용품 구입 등 운영비 명목으로 쓰여집니다. 수당을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최소의 보상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정한 것이고요. 아울러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최소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한 금액입니다. 기숙사비는 학교마다 알아서 정하다 보니 천차만별입니다. 최소 6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편차도 크고 인건비와 운영비 배분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이처럼 기준이 없는 학교 기숙사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에게 걷는 사감 인건비를 교육 예산으로 지원하고 기숙사 운영비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편차가 심한 기숙사 운영 방법을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잡아서 통일화 시키려는 의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의 그 기숙사 운영비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주려는 노력이 일환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간의 수당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기존에 받던 사감 인건비보다 적을 수가 있어 일부 학교와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사실상 명문대 진학반으로 악용되고 있는 기숙사 운영 방식을 원거리 통학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입사시키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신용카드로만 받으면서 신용카드가 없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무인 정산기를 도입하면서 생긴 일인데 행정적 편의만 생각한 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관리인이 없이 차량이 들고 나가는 게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요금은 무인 정상기를 이용해 이용자가 직접 내면 됩니다. 전주에는 15곳의 유료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이처럼 모두 무인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요금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만 낼 수 있고 현금으로는 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평소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이용자들은 공영 주차장 이용이 힘들다면서 불편을 호소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카드가 없어.
그 현금 뭐 이런 돈이나 갖고 다니냐. 여기 올라면 좀 부담 가요. 전주시는 이직 등이 잦은 주차관리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인 정상기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거스름돈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현금도 받을 수 있는 무인 정상기 대신 신용카드 사용만 가능한 무인 정상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 편의보다는 행정의 효율성만 생각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주시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곳당 1억 원가량을 들여 설치한 무인 정상기를 재설치하기도 어려워 개선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분 방식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올릴 경우 7조 원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 시도는 이를 인구 비율로 나누자는 입장인 반면 비수도권 시도는 낙후 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낙후 지역 가중치 적용 방식이 도입되면 한 해 예산이 3,700억가량 더 늘어난다며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도는 각 부처에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989개 사업에 7조 1,590억 원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77%인 5조 5천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500억 원 많은 6조 5천억 원으로 잡고 새만금과 SOC 등 주요 100대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산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블로그 기자단이 창단됐습니다. 순창군이 농가주택 신축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등에 62억 원을 투자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살기 좋은 농촌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가주택 신축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등에 모두 62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농촌주택 개량 90곳, 빈집 정비 98곳, 희망의 집 고쳐주기 136곳 등입니다. 형편상 노후불량 주택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진안군이 인삼재배 농가와 생산업체 그리고 전국 판매업체를 불러 진안 홍삼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안군은 전국적으로 26곳인 진안 홍삼 홍보관과 판매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명품 진안 홍삼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홍보, 판매하고 있는 전문 매장이 좋은 원료삼과 품질 향상 노력에 대해 이해하고 생산자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진안 홍삼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대학교와 함께 군산시 문화예술 블로그 기자단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군산대로부터 교육을 받은 뒤 인터넷과 SNS에 군산의 문화예술과 관광자원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본부가 대학과 정부 출연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또 사업화하기 위해 올해 6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 40억 원보다 45%가량 늘어난 금액입니다. 지원하는 기업은 융복합 소재 관련이 5곳, 농생명 관련이 4곳, 기타 2곳입니다. 농식품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북본부는 일본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지나치게 쏠린 농식품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달 인도, 미얀마 등 아시아 시장과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에 대한 단기 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들 국가가 해당 권역의 경제 대국이고 성장 잠재력도 큰 만큼 수출 시장 다변화의 교두보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고창 선운산에서 희귀 생물과 멸종위기 생물이 대량으로 관찰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고창 선운산 생태숲에서 국내에서 기록된 적 없는 파리과 곤충인 케로플라티데와 천연기념물 8색조, 멸종위기종 황구렁이 등 836종의 생물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이 가운데 미기록 8위과인 캐로플라티데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고3 수능 모의고사가 다음 달 1일 도내 114개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응시 인원은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2만 1,000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16일 수능시험과 똑같은 시간과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수능 모의평가는 6월과 9월 두 차례 치러지며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적응력 향상과 난이도 조절을 위해 시행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보게 되는 2019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는 10명 중 9명이 수시로 선발됩니다.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는 2019학년도 전체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은 17만 9천여 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87%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8개 대학의 모집 인원은 8,300여 명으로 올해보다 500여 명 줄어듭니다. 학교별로는 전주 기전대가 모집 인원의 97%를 수시로 선발하며 전북과학대 92%, 전주 비전대 87%, 군장대가 84% 순입니다. 자신의 집 앞마당이나 텃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농민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특별 단속을 벌여 군산시 회현면 자신의 집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67살 임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양귀비 64그루를 적발했습니다. 익산경찰서도 최근 2달 동안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마당과 텃밭 등에서 양귀비 456그루를 키운 혐의로 6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주점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고 때린 혐의로 27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여름 한 주점에서 종업원 31살 김모 씨를 알게 된 뒤 최근까지 김 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5,000회 이상 보내고 이를 김 씨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전주시 상림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8살 박모 씨와 화물차 운전자 등 모두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0도 등 27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오후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여전히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웃도는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